일단은 자국 정부에서 통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연속해서 미국 그 회계감독위원회 감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뭐 중국 기업이 최근에 논란도 많이 되고 그동안에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많이 지금 인용되는 부분은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렸던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 불식회계 논란으로 네.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방금 그 말씀드렸던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에 들어가는 두 가지 규정. 그러니까 자국 정부와 정부로부터 독립돼서 회사 경영을 받고 있는지에 네. 대한 의문, 그다음에 미국 회계당국 감사를 계속 받는지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그 미국 내 상장 기업이 224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중에 95%인 213개의 기업들이 중국, 홍콩 기업들입니다. 아, 결국 그렇군요.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전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계 기업 수가 한 230개 정도 되니까요. 네. 뉴욕에 상장돼 있는 중국계 기업 대부분이 이런 약간 좀 그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최근에도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그 바이두의 자회사 인 아이치라는 동영상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업체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유저 숫자, 사용자 숫자를 부풀렸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에도 중국 내에 가장 큰 교육 포털 사이트인 뭐 TLA 그 에듀케이션, 또 예. GSX, 테크에두 이런 기업들도 역시 매출을 부풀렸다거나 수주 물량을 부풀렸다거나 사용자 수를 늘렸다거나 하는 의혹들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 뭐 사실이 규명되진 않았지만 이런 의혹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유명한 헤지펀드인 무디 워터스 캐피탈 같은 회사로부터 공매도 좀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결국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어떤 그 특유의 어떤 폐쇄성, 불투명함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 투자자들로부터 뭔가 좀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상원에 통과시킨 법안 대부분 법안 내용이 사실 이런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시장의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에 걸리는 해당되는 기업 대부분이 95%가 중국계 혹은 홍콩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중국 기업이라고 적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벌써부터 뭐 중국 기업들이 자진해서 미국을 이탈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주말에 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두 예. 지금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요. 자진 상장 폐지를 해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거든요. 네. 실제 그 바이두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인가요? 중국 현지 매체와의 언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상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굳이 미국 나스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홍콩에 2차 상장을 한다거나 다른 옵션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실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한 바 있거든요. 예. 결국은 바이두가 지금 미국 나스닥을 떠날지 떠나지 않을지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바이두 입장에서도 미국 당국 또 미국 거래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이전만 해도 이 코너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지금 글로벌 파운더리 4위 업체죠. SMIC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뉴욕 증시 상장됐다가 15년 동안 미국에서 잘 거래되다가 작년에 미국 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한 이후에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특히 중국 정부로부터 많은 입김을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좀 행사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콩이나 중국 증시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이두라면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도 네네. 벌써 이제 미국을 빠져나가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중국 기업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혹은 또 걸림돌이나 넘어야 될 어떤 장벽 같은 건 없나요? 그렇죠. 애초에 이제 그 지금 뉴욕 증시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인터넷을 비롯한 IT 업종들이거든요. 예. 그 업종들이 사실은 그 초기 성장 산업들이었기 때문에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그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래서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 상장이라고 해서 적자 기업들에 대한 특례 상장 조치가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미국은 그런 조치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반면에 중국이나 홍콩 증시들은 그런 부분이 미흡했거든요. 결국 적자를 내던 중국 IT 유망 업체들이 중국이나 홍콩 증시를 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찾은 이유도 그런 어떤 상장의 유연성들을 상장 요건의 유연성들을 미국 증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많은 중국, 홍콩 기업들은 미국 증시에 빼앗긴 지금 중국과 홍콩 증시들이 최근에 네. 적자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례 조항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IT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 쥐분에 따른 경영권의 어떤 그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차등 의결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외적으로 도입하고 싶어 했는데 이 부분이 나스닥에는 있지만 홍콩이나 중국 증시에는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로 이탈했지만 사실 최근에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도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네. 많은 중국 그 IT 기업들이 다시 홍콩이나 중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 기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최근 이제 상하이 거래소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커창반이라고 과학 창업반, 특히 이제 IT 성장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상장시키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 요건들을 많이 완화하면서 예. 미국으로 떠나 있는 중국 유망 IT 기업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수 바이두라든지 징둥이라든지 네디즈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중국의 IT 업체들은 중국이나 홍콩 증시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